집값이 20억이나 떨어졌는데 세입자를 안 받는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왜요? 그게 말이 됩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게 한두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가족,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나눔의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개의 몰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 꼭대기에서 일어난 추락이고 다른 하나는 땅 위에서 시작도 못하고 무너진 환상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럭셔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허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논현동 114번지. 이 주소를 기억하시나요? 2020년 이곳에 역사상 가장 야심찬 주거 프로젝트가 탄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포도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 인테리어 바이 펜디 카사. 한 채당 200억 원짜리 꿈의 궁전이었죠. 골든트리 개발이라는 시행사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술작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가 포도였기에 프로젝트명에 포도가 들어갔죠. 하지만 진짜 화제는 파트너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펜디가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펜디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축 설계 단계부터 개입해서 내부의 모든 것, 가구부터 조명, 카펫, 침구, 심지어 식기까지 펜디 카사 제품으로 채운다는 계획이었죠. 아시아 최초의 펜디 카사 하우스.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까지 단 29세대만을 위한 독점적 공간. 분양가는 최소 150억, 최대 2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입주 조건이었어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자는 자신의 자산 규모, 직업, 사회적 명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이 서류는 대한민국이 아닌 이탈리아 펜디 본사로 보내져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대판 귀족 심사였죠. 이건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사는 곳이라는 배타성으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려 한 거죠.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프로젝트를 조명했고 시장의 모든 이목이 논현동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2021년 시행사는 토지 매입을 위해 총 1,8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조달했습니다. 과거 유명 화장품 회사가 사용하던 논현동 부지를 1,520억 원에 인수했죠. 브릿지론이 뭔지 아시나요? 본격적인 사업 자금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쓰는 단기 대출입니다. 문제는 이자율이 보통 10%를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빌렸을까요? 당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브릿지론으로 땅을 사고 빠르게 인허가를 받은 뒤 금리가 훨씬 낮은 본 PF론으로 갈아탄다. 2021년까지만 해도 이건 부동산 개발의 정석이었습니다. 금융회사의 계산도 명확했습니다. 1,800억을 빌려주지만 분양이 성공하면 6천억은 벌겠지. 그럼 원금과 이자는 문제없어. 이렇게 미래 수익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주는 게 브릿지론의 본질입니다. 시행사는 이 고금리 자금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200억 펜디 아파트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분양이 시작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브릿지론 이자를 갚아나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죠. 그리고 자금 유입을 확인한 금융회사가 고금리 브릿지론을 저금리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면 끝. 이게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의 교과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시장의 바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저금리 시대가 종료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설상가상으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습니다. 국내 자금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공포에 질린 증권사와 금융사들은 부동산 PF 대출 창구를 일제히 닫아버렸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 시장. 이건 부동산 개발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잠깐 건너는 다리였어야 할 브릿지론이 건널 수 없는 외줄다리가 돼버렸습니다. 분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1,800억 원에 대한 살인적인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시행사는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자도 못 낼 지경이니 항복합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강남 한복판 펜디라는 찬란한 브랜드도 얼어붙은 자금시장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땅은 2025년 3월 공매시장에 나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부의 정점을 상징할 뻔했던 땅이 빚 때문에 경매에 나온 거죠. 첫 공매 최저가는 3,702억 원. 감정가 기준이었습니다. 결과는 유찰. 아무도 사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유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유찰, 세 번째도 유찰, 네 번째도 유찰. 공매가 4차례나 실패하면서 최저가는 초기 금액에서 무려 530억 원이나 폭락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200억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망한 프로젝트예요.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강남이라는 입지도 펜디라는 브랜드도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화려한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브랜드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펜디는 분명 명품입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짜리 집을 살 사람들이 원하는 브랜드의 격은 핸드백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희소성과 역사성을 원합니다. 시장은 펜디를 그 수준의 브랜드로 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에르메스였다면 어땠을까요? 둘째, 법적 지위의 문제였습니다. 펜디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왜? 아파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200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오피스텔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률이 낮고 세금은 더 많이 냅니다. 셋째, 비현실적인 가격 책정이었습니다. 150억에서 200억. 같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들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닙니다. 나인원 한남 최고가가 250억인데 그건 엄청난 토지 지분과 아파트 지위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200억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넷째,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2020년 기획 당시엔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금리가 치솟고 2023년엔 부동산 시장이 급냉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다섯째, 진짜 부자들의 욕구를 오해했습니다. 200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펜디 가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원하는 가구를 살 돈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프라이버시, 넓은 부지,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펜디 아파트는 이 중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했습니다. 해외에선 브랜드 레지던스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자들은 건설사 브랜드에 익숙합니다. 명품 패션 브랜드가 만든 집,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일곱째, 입주심사가 역효과를 냈습니다. 펜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오히려 반감을 샀습니다. 내가 200억을 쓰는데 왜 심사를 받아야 하지? 자존심 강한 한국 부자들에게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펜디 아파트는 첫 삽도 뜨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530억 원이 증발한 이 땅은 지금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하늘로 돌려보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안에 위치한 시그니엘 레지던스. 555m 높이 대한민국 최고층 주거공간입니다. 2017년 가을 이곳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예술품이다. 평당 가격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 가장 작은 집이 40억 원대,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370억 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성공을 증명하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입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시그니엘의 가치를 증명했죠. 나 시그니엘 산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고 부자이고 최상위 계층이라는 것을.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한 집이 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1년 반도 안 돼서 60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20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다른 집들도 비슷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0억씩 떨어졌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최고점의 80% 수준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다 안 좋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시기 나인원 한남은 50억, 60억씩 올랐습니다. 200억, 250억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죠. 시장은 고급 주택을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그니엘의 럭셔리를 거부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실 현상입니다. 1년 넘게 비어있는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월세를 낮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째 이유, 관리비입니다. 시그니엘 관리비는 월 685만 원입니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세후 월급보다 많습니다. 1년이면 8,220만 원, 10년이면 8억 2,2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관리비의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입니다. 24시간 컨시어지, 보안요원, 청소직원,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이만한 비용이 듭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에 9억 원입니다. 법적으로 오피스텔이라 공용 면적이 넓어서 관리비가 더 높습니다. 월세를 못 받아도 이 돈은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둘째 이유, 기록의 문제입니다. 월세 2천만 원 받던 집을 1,500만 원에 내놓으면 이 계약은 영구히 기록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구매자는 이걸 봅니다. 이 집은 1,500만 원밖에 못 받는구나. 그럼 집값 깎을 근거로 사용하죠. 셋째 이유, 가장 무서운 자산가치 하락입니다. 월세 500만 원을 낮추면 연간 6천만 원 손실입니다. 이걸 자본환원율 3%로 계산하면 20억 원입니다. 월세 500만 원 인하가 집값 20억 하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주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매달 수백만 원 나가는 만성 출혈인가, 아니면 수십억 자산의 급성 출혈인가. 그들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서서히 피가 나가는 게 한 번에 큰 상처를 입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시그니엘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100억짜리 집인데 창문을 못 엽니다. 초고층 안전 규정 때문입니다. 대신 천장 중앙 공조로 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공기가 예전만큼 맑지 않아요. 공기청정기를 따로 샀습니다. 자연 환기가 안 되는 밀폐 구조는 곰팡이와 결로에 취약합니다. 수백억짜리 집이 신선한 공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일상의 불편함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34번 타야 합니다. 배달 음식은 1층 로비에서 받아야 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매일 겪으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셋째, 난방 방식입니다.
천장 히터라 한국인이 좋아하는 따뜻한 바닥 난방이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큰 단점으로 꼽습니다. 넷째, 역설적으로 자연과의 단절입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이 살지만 자연과는 가장 멀어집니다. 한 입주민의 말입니다. 모든 게 건물 안에서 해결돼요. 밖에 나갈 이유가 없죠. 자연을 느낄 기회가 없습니다. 장기 거주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니엘의 치명타를 날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청조 사기 사건입니다. 재벌 후계자를 사칭한 전청조는 시그니엘 거주를 계속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저는 시그니엘에 삽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신뢰의 증표였는지 아시겠죠? 수십억 원의 사기를 치는 동안 시그니엘이라는 주소는 그녀의 거짓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떻게 사기꾼이 최고가 레지던스에 쉽게 입주했을까요? 시그니엘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입주 심사가 허술합니다. 단기 임대도 쉽습니다. 전청조 같은 사람에게는 완벽한 환경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녀는 시그니엘 거주 유튜버에게 접근해 그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8억 원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그니엘엔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플렉스 문화의 메카가 된 겁니다. 출처불명의 유튜버들이 저 시그니엘 삽니다 하라며 집을 공개하는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정체 모를 벼락부자들이 시그니엘을 과시 도구로 쓰는 게 유행이 됐죠. 원래 이미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부자들의 은밀한 거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시욕 강한 신흥부자들의 임시 쇼룸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 진짜 부유층들이 이곳을 기피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그니엘도 입주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산증명서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추락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그니엘의 문제는 더 큰 현상의 일부입니다. 2020년대 초반 유행했던 초고가 오피스텔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고가 오피스텔은 아파트 규제 회피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럭셔리였지 실속은 없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냉각되자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높은 분양가 대비 낮은 임대 수익률,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실거주자들도 떠났습니다. 지금은 초고가 오피스텔들이 대량으로 공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회생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근본적 한계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열리지 않는 창문, 오피스텔이라는 법적 지위, 수직 고립 구조. 이 모든 건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전망이라는 강점은 있습니다. 555m에서 보는 서울 야경. 하지만 시장은 말합니다. 전망만으로는 부족하다. 시그니엘과 펜디 아파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럭셔리는 높이나 가격이나 브랜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입니다. 집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웃들의 품격입니다. 시그니엘은 하늘 위에 자리를 팔았습니다. 펜디는 명품 브랜드를 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인간은 땅을 딛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늘 위 전망의 대가는 집이 주는 본질적 안식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명품 포장의 대가는 실제 살기 좋은 조건들의 포기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싸고 높고 브랜드 좋으면 팔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치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살기 좋은가? 자산 가치가 있는가? 이웃은 어떤가? 본질적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시그니엘과 펜디의 추락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안 된다. 본질을 보여줘라. 앞으로 럭셔리 주택 시장은 더 정직해질 것입니다. 과장된 마케팅보다 실질적 가치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높이의 경쟁이 아니라 질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시그니엘의 빈집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펜디 땅은 여전히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투자 상품이기도 하지만 먼저 누군가의 집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휴식하고 추억 만드는 곳입니다. 이 본질을 잊고 숫자 놀이만 하면 실패합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격 하락, 공실, 공매. 이건 시장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신호를 읽고 변화할 수 있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불패는 없습니다. 강남도, 초고층도, 명품도 영원한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시장은 변하고 선호도 변합니다. 변화를 못 읽으면 아무리 큰 기업도 비싼 건물도 실패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집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브랜드만 보지 마세요. 실제로 그곳에서 살았을 때 행복할 수 있을지, 자산 가치가 유지될지 냉정하게 따지세요. 숫자보다 본질을 보세요. 높이보다 질을 보세요. 무엇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집, 그게 진짜 좋은 집입니다. 시그니엘과 펜디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진짜 가치는 숨길 수 없고 거짓 가치는 오래 못 갑니다. 시장은 결국 진실을 압니다. 본질을 잃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